네, 미스터 진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도 밤을 맨날 새시는 우리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동네 계셨다가도 놀러 오시려면 얼마든지 놀러 오시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제가 이 방송 이렇게 보면서 채널에 있는 채팅창을 보다 보니까 예. 우리 아스트랄님께서 질문 하나 뭐 하셨더라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있다. 네, 예. 그래서 맞아요. 국채 금리를 제가 봤죠. 근데 보니까 지금은 4.29인데 또 올라요? 아까 전에 4.3까지 넘겼었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 침체에 대한 그런 그림자가 계속해서 시장을 누르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때 또 본의 아니게 또 이게 맥락이 맞았습니다. 그러게요. 이종복 전문가가 최근에 이제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1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1탄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또 하네요. 많이 써서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2탄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뭐 미국 시장 항상 뭐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 연결해가지고 변동성까지 해결책까지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요거는 5분짜리인가요? 10분짜리인가요? 뭐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길면 말씀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 그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9월 달쯤에 한번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는 시나리오 해갖고 펀더멘탈적인 측면 해가지고서 뭐 파생시장 변수, 외환시장 변수, 그 다음에 국내 자체적으로 외국인 수급 주도주 뭐 그때도 여러 가지라는 단어가 처음 나갔죠. 얘기 한번 해드렸었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요번 시간만큼은 일단 그 펀더멘탈적인 거 위주로만 먼저 한번 타진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기본적으로 달러,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채권금리, 국채,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의 위치 뭐 이런 걸 갖고 따지지만 여기서는 해외 시장의 위치를 하지 않고 지금 이 주범 그죠? 그게 바로 물가죠. 그래서 물가지수, PCE, CPI,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핵심은 어제도 미국장이 기가 막히게 움직임이 좋다가 지금도 아까 10시 타이밍에 또 순간적으로 쐈네요. 이거 무슨 뉴스가 나와서 쐈는지 모르겠지만 요게 요즘에 미국 시장의 특징이에요. 기본만 2, 300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예전에 파생 방송하고 해외 선물 방송했을 때는 이거 하나 바라겠다고 그렇게 날밤을 깐 건데 아까 미스터 진단에서도 제가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핵심을 얘기해 드리면 영국 파운드, 영국 총리 사임권으로 이제 영국 시장의 위기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으로 300 이상 땡겼다가 문제의 그 패트릭 하커라고 저는 외국 사람 이름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정확한 그 사람 이름 얘기해 드려볼게요. 패트릭 하커가 맞아요. 패트릭 하커라고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패트릭 하커는 시장에 그렇게 엄청나게 공격적인 매파 성향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어제 했어요. 그러면서 이 10년물을 자극시켰는데 자 지금 보시면 10년물뿐만 아니라 2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점은 채권금리, 국채금리를 자극했다는 얘기인데 요거거든요. 요거. 지금 10년물 미 국채 갖고 제가 아까 4.31에서 뜬 건데 지금 현재 역외 환율 시장에서는 4.291로 밀려 내려왔어요. 보다시피 보세요. 미국 시장이 5분 차트 상인 게 의미가 좀 있어요, 여러분. 단기 성향인 거예요. 미국 시장이 1900쪽에 있을 때는 채권이 4.31로 갔다가 미국 시장이 11,000쪽으로 올라가니까 채권이 4.29로 내려오고 있죠. 채권이 날뛰면서 시장이 약한 게 아니고 시장이 약하니까 시장이 약하면서 채권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게 결이 다른 얘기고 그게 결국은 이 연은 총재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금리 결정 일주일 전에는 발언 못해요. 그리고 다음 주 28일 10월 28일 9시 30분에 해결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1차 그게 나옵니다. PCE 물가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그게 지금 시장에서 높게 예측되어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 자 이제 지금부터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달러,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환율, 그다음에 채권, 그다음에 이제 미국장을 보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시간에는 물가를 갖고 정리를 해 드려 볼게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자, 첫 번째, 채권을 보시면 금리 인상을 하고 결국은 물가를 떨어뜨리고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거나 하방 경직성 정도만 주면 밀릴 거예요. 보세요. 1, 2, 3, 4, 5파 진행 중. 마지막 파동. 마지막 파동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월봉으로 보시면 월봉상으로도 여기가 금융위기 때, 거의 금융위기 때 수준, 2007년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금융위기 때 미국 시장은 1000 얼마였던 거 아시죠? 지금 미국은 만이에요. 근데 이런 펀더멘탈은 금융위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역설적으로 펀더멘탈은 금융위기 때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수는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높아서 지금 1만 1000의 위치에 있다. 금융위기로 가고 지금이 금융위기급의 엄청나게 위험한 장이었으면 반대. 이런 펀더멘탈들이 금융위기 쪽으로 가리키면 나스닥이 11,000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5,000으로 밀려 있었겠죠. 근데 지금 나스닥은 11,000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것들은 위험하지만 눈으로 보는 건 불안하고 보여지는 건 위험하지만 이미 이것들이 위험한 게 확정적이라면 미국이 벌써 5천, 6천으로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정점을 줄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려면 기본적으로 보다시피 이 10년물 국채입니다. 이 10년물 국채가 추세 파동상 3.8을 깨고 밀리는, 그러면 3.8을 깨려면 4.0이 깨지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되겠죠. 10년물 국채가 4.0이 깨지는 걸 보는 게 맞다. 저 연준 의원들이나 뭐 무슨 총재들 입에 노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이 국채를 보셔라. 이것이 기세적으로는 4.5에서 5까지도 열려 있으나 기세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하고 나면 거기까지 가기보다는 밀릴 확률에 초점을 두고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을 일단은 10년물 국채가 4가 깨지는 걸 확인을 하는 게 더 빠르다. 요 얘기 해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달러입니다. 이 달러에서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거 차트를 누르면 그렇지. 자, 지금 보시면 10년물 국채는 무지막지하게 우상향으로 폭등을 하고 있죠. 근데 달러는 일전에 115달러를 주고 지금 비리비리하고 있죠. 만약에 이 달러가 이쪽으로 꺾여 내려온다. 그러면 쌍봉입니다. 그러면 달러가 만약에 이쪽으로 꺾이면 110달러 깨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일전에 마켓텐에서 환율이 1350원 돌파 여부, 달러 110달러 돌파 여부 참고하라고 했어요. 이게 위험 신호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달러가 110달러를 깨면 다시 위험 신호가 안정형으로 이쪽 펀더멘탈은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근데 환율이 1350으로 밀릴 걸 기대하기에는 사실 저건 저는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달러는 110달러를 깰 확률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달러가 110달러를 깨고 내려가면 그게 변동성 줄어들 수 있는 시나리오의 어떤 확정값이다. 그럼 달러가 110달러를 깨고 밀릴 때 환율은 1350은 그냥 빼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1380 정도만 줄게요. 그럼 1380으로 되려면 단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1400을 하향 이탈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율이 1400원 하향 이탈, 이왕이면 1380원 하향 이탈하는 게 좋고, 달러는 110달러를 하향 이탈하는 게 그 시그널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채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달러, 저것도 3.8로 밀리는 게 좋고요. 요 세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게 변동성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신경 쓰지 말고 이종복이 지금 말씀드린 달러, 110달러,
추가적으로 115달러로 가도 연료는 있으나 여기서 추가 상승하는 것은 정점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밀릴 때는 장이 조금이라도 안정적일 거면 110달러를 깨고 밀리고 환율은 1380을 깨고 내려가서 1350으로 가는 게 좋은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으니까 1400원이라도 하향 이탈하는 걸 한번 확인하시고 10년물 채권은 4.0 이탈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물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CPI는 잡히고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진짜 빠른 시간에 그러면 제가 아까 열어놨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어차피 다음 주에 또 제가 방송을 할 때 21시 30분에 나오거든요. 21시 30분에 이제 이게 나오면 요거는 실시간으로 해드리는 어떤 여운도 드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물가가 다시 높아진 건 부담이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하면 물가는 내려올 거다. 요 얘기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뭐 조금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는 어떤 그거에는 느낌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암기하다 판나겠어요. 체크해야 될 거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 국채 10년물 지금 4.2입니다. 예. 근데 이게 3.8까지 내려가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 네. 또 환율은 달러 인덱스가 지금 113인데 110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걸 네. 봐야 되고 그걸 우리나라 환율로 바꾸면 네. 지금 1444원이잖아요. 1400원대를 어쨌든 제일 보수적으로 깨고 내려오는 거. 그렇죠. 내려와야 되겠죠. 그리고 지표로 봤을 때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네.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 얼만큼 올라갈까 이것 부분이 좀 더 안정이 되면 시장에서 조금은 안정을 좀 찾아갈 수 있다라는 네. 전제 조건 4가지였습니다. 그런 조건들 다 빨리 좀 충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른요. 갈 게 좀 멀 것 같네요. 하여튼 내려오면 좀 확실하게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챙겨야 될 거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셨다가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야. 막연하게 하시지 마시고 꼭 이런 것들을 체크 같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계속 또 이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 유튜브에서 아까 그 조이님께서 네.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어허. 영화테크, 영화테크. 말씀을 올려주셨습니다. 예. 18,190원에 비중은 딱 10%. 근데 이게 네. 가격이 아이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거를 말하듯이 지금 조이님께서도 반토막이 됐어요.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면서 손절하고 종목 교체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하. 저렇게 떨어집니다. 영화테크, 뭐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 폐배터리 관련돼서 자꾸 언급이 됐었던 종목으로 기억하는데. 페레토리 하면은 또 업황에서도 앞으로 네. 또 그 대기업들도 또 보니까 네. 괜찮다고 좀 생각했었는데 또 저게 또 그렇지만은 또 안 해요. 이슈만 또 보다 보면은.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예. 과연 손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영화테크 어떻습니까? 이게 혈압을 좀 떨어뜨리고 가야 되겠어요. 페페떨이 들어가고 이런 건 맞는데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주도주냐 후발주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이슈의 중심에 있는 회사는 맞는데 보시면은 그 내용이 주도주급보다는 보다시피 따라가는 주식입니다. 매출액은 400억도 안 되고 400억 되고 영업이익이 20억. 지금 분기별로 1억, 7억 이런 수준 정도밖에 안 되죠. 회사의 어떤 크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약세장에서 불리한 거예요. 이거 투자자분들이 좀 잘 아시면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페페터리 관련주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가는 거는 언제 그게 다 가는 거냐? 강세장 혹은 변동성이 적은 장. 그냥 박스권장,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장, 이런 장. 근데 지금은 우하향 하락 폭락장이죠. 우하향 하락 폭락장에서 이렇게 가벼운 주식이 이 정도 수준 버티는 거는 오히려 이 주식은 폐배터리과에 들어가는, 그죠? 리튬 그쪽 2차 전지과에 들어가는 그 섹터의 주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게 빠졌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이 18,000원대면 꼭대기에서 사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결국은 좋은 주식을 매수 타점을 못 잡으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 들어가서 잠도 잘 안 오고, 그죠? 좀 이가 갈릴 수는 있지만,
매수를 높이 잡은 점과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그죠? 예. 이 어떤 그런 거. 자리는 잘 산 거예요. 이게 기술적으로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이종복도 이 정도 위치면 기술적으로는 되게 좋게 보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장을 300을 깨는 쪽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추천을 안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쪽으로 밀렸을 때, 최근에 주식장이 반등 나올 때 원익 PN이었죠. 원익 PN이 이 하락 이거 장중에 마켓텐에서 몇 번 자주 얘기하거든요. 이 주식도 그렇게 빠지고 지금 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이 반등이 나올수록, 이런 패턴이 반등이 나올수록 영화테크도 최소 12,500원에서 13,500원 쪽으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장세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지금 기준금리가 400까지 왔다. 지금 현재 시점이 기준금리가. 그리고 11월 1일, 2일 FOMC에서 0.5, 0.75 올려서 450에서 475로 가는 장이라면 저는 이건 추가 매수. 근데 아직 한 타이밍이 남았기 때문에 다소간의 주가가 좀 흐지부진하고 좀 마음을 좀 속상하게 할 수 있는 소지는 남아는 있으나 이 가격에서 이걸 팔아버리기보다는 비중이 작으시니까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신다면 저는 이 주식은 아무리 못 팔아도 13,500원 이상에서는 팔 수 있다라고 전문가의 어떤 그죠? 윤리를 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명과 윤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테크. 예. 그러니까 요즘처럼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할 때, 투자자들이 네. 민감할 때는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도주냐 아니면 주도주가 아닌 후발주냐에 따라서 주도주 선택하죠. 혹시 갈려요. 모르니까. 네. 예, 혹시 모르니까. 확실히 갈 걸로 집중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이제 가는 그런 느낌인 거니까 지금 네. 시장 분위기에서는 지금 후발주기 때문에 약간 불리한 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영화테크 진단을 도와주셨습니다. 네, 참고를 꼭 해보시고요. 네. 자, 채팅창 잠깐 보니까요. 가스당님, 아니에요. 제가 다시 돌려볼게요라고 하셨는데 뭔가 궁금하셨던 게 좀 있었던 모양이죠. 돌려보십시오. 예, 돌려보십시오. 네. 자, 그리고 김태자님 감사합니다. 라영이모님 고맙습니다. 감사와 땡큐 인사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복 네. 받고 있어요. 예. 그만큼 우리 이종복 전문가의 이 진단 내용들이 많은 분들께 참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이님께서도 바로 전문가님, 토비님, 두 분 앵커님 진단 감사합니다. 잘 돼가겠습니다. 토비가 뭐랬죠? 그쵸. 그죠. 뭘 했죠? 뭘 했어요? 예, 토비 서운해하지 참- 마요. 참 잘합니다. 그냥 장난한 말 한 겁니다. 예. 괜히 또 이상한 소리 들릴 것 같아서 무서워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가스당님께서는 이제 네.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앵커들이랑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전문가님들하고 계속 이렇게 그 의견을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연결해서 들으면 나중에 좀 더 이해가 더 쉽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끝내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그냥 방송을 보시는 게 그렇습니다. 오히려 편하게 이해하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귀를 열어놓고 많이 듣다 보면 또 새로운 시야가 열립니다. 예.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서운하대요, 토비가. 진짜. 터비 제 마음 알잖아요. 예. 네, 진심은 따로 또 전하겠습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 볼 텐데 네.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골라본 종목이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우리 설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주에 로봇. 관심 있다고 아까 하시더니 맞아요. 계속 이제 고민하시다가 결국 종목 말씀하셨어요. 좋은 선택입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33,800원이고요. 30% 비중은 뭐 제법 담고 계십니다. 목표가가 궁금하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주가 지금 보시죠. 32,800원.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현재 가격과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랐다가 뭐 거의 4만 원 부분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로봇주에 관심이 좀 불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얼마큼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종복 전문가님, 로봇주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목표 주가 좀 어디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종목 선택은 잘 하셨는데 뭐 오늘은 제가 얘기가 공통이라고 했죠. 시장의 위치에서 이거 매도 기회가 있었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거 짚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이번 주 초반인지 지난주쯤에서도 로봇 관련주 순환매 타진할 때
레인보우보다는 요번 타이밍에서는 저는 유일 로봇 해가지고서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에 따른 대응 요령인데, 과거 같았으면 뭐 여기 토마토 시청자분들은 저가 신규 전문가인지 아는 사람들이 거의 80%가 넘는데, 예전에 이맘때면 막 그죠? 아카데미에 막 스파르타식에 막 2박 3일에 막 그죠? 그거 하고 난리가 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수확하려고 연말장으로 가면서 1년 농사 걷어들일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다라고 해서, 그리고 강의도 기법 강의 위주로 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제가 그냥 펀더멘탈 요인하고 그다음에 되게 쉽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야 돼요. 보다시피 유일 로봇은 이번 주간이 고점이고요. 유일 로봇은. 이것도 장 빠지면 밀립니다. 자, 레인보우는 이번 주 중에는 주중에 수요일 날이 고점이었고 흘러내리고 있죠. 이게 위치에 따른 심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전저점 언저리로 밀려가지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가물가물거리니까, 그죠? 이렇게 주식시장이 가물가물거리니까 고점에 있는 주식은 차익 매물을 받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주식시장의 위치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혹은 내가 공략하려고 하는 주식이 고점에 있느냐 저점에 있느냐 주도주냐 후발주냐를 어느 정도 보시고, 그게 보는 게 어려우면 토마토 방송을 보든지 아니면 시가총액을 보면 돼요. 여기 펀더멘탈의 현재가 창에 기자를 눌러가지고, 이 기자를 눌러가지고 기본적으로 매출액을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출액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되면서 매출액이 좀 높은 주식이 주도주급,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떨어지면서 매출액이 좀 낮은 주식은 후발주급 아니면 소형주 아니면 개별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진짜 또 엄청난 팁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진단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고점에 있을 때는 그냥 파는 거죠. 왜냐면 장이 조금 출렁출렁거리면 언제든지 다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는 팔고,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매수 타점이 아쉽다 막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약세장에서 매수 타점은 21선보다는 61선 혹은 121선. 이게 이평선 기법입니다. 참 기법 많이 나가죠. 종목 진단하면서. 이런 기법 얘기를 좀 해는 게 좋은데, 그래서 결론, 다음 주라도 매수하신 가격에서 수익이 조금이라도 수수료 나오면 그냥 35,000원 근처로 만약에 가게 되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20%, 그러니까 투자금을 10%로 줄이시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따라 흔들리게 되면 다시 3만 원 초반도 타진할 수는 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레인보우라는 주식은 주식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는 완벽한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지만, 시장이 지금처럼 변동성이 좀 생기고 그럴 때는 35,000원에서 3만원, 조금 약하게 얘기하면 28,000원까지의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높다. 그죠? 예.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네. 좀 비중을 약간 좀 줄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분간은 시장이 뭐 금세 좋아지지 않는 이상 35,000원에서 좀 안 좋을 때는 28,000원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박스권의 흐름을 그릴 것이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설하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장이 열리기 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선물 시장이 아까 그 이종복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 진짜 막 널뛰입니다. 아까 전에 그래요? 제가 질문했을 때 1.3% 나스닥 100이 마이너스?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약보합 수준까지 어허. 말아 올렸고요. 아, 그래요? 거기에다가 지금 다우지수 선물도 여기 또 반등으로 지금 바뀐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진짜 너를 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이어서 이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네, 저 다산 네트워크스를 네. 한 15% 정도 8,100원에 갖고 있는데 네. 8,100원이면은 네. 언제 사셨어요?
처음에는 15,000원에 사가지고 아. 팔았다가 또 다시 샀다가 팔았다 이래 해가지고 지금 나 찾는 게 8,000원인데. 지금 15,000원은요. 거의 고점에서 접근을 하셨네요. 고점 처음에는. 거의 최고점, 거의 최고점에서 작년이가 사셨죠. 뭐 저작년에 여름에 그때 맞아요. 팔았어야 되는데 안 팔고. 예. 아. 아유, 이게 5G 참 애증의 이게 5G예요. 일봉으로 예, 보면 한참 막 5G 뭐 그 막 하도 막 개사도 예. 샀더니 막.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많이 그 이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밀려버리고 막 그렇게 하다 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도 어쨌든 너무 높은 데서 사셨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도 안 오고 막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시고 결국에는 장기 투자가 억지로 돼버린 것 같은데요. 네. 네. 가장 궁금하신 거는 지금 거의 뭐 3,000원 중반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좀 더 아. 사가지고 가져가 보느냐 아니면은 물량을 줄여야 되느냐 뭐 더 사실 어떻게 생각도 해야 될지 있으세요? 몰라가지고요. 아, 바닥이니까요. 이제 회사도 뭐 적자가 있던데 보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요. 아, 재무제표도 보셨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다산 네트워크스 지금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야, 이거 진짜 너무 높은 데에서 그러니까요. 너무 높은 데에서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요. 네. 중간에 이렇게 반등도 있었는데 그거 다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 전문가께서 벌써 또 이제 예. 움찔움찔 하십니다. 몸이 약간 또 결리시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이 딱 제가 전화통화 목소리를 딱 느껴보니까 참 차분하시고 그러시네요. 보세요. 저는 네. 다산 네트워크 NG스테크 120억 투자. 적자 확대 주식이고 3년 연속 적자 기업이거든요. 근데 네네. 120억을 NG스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회사 내용 안 좋고 적자는 업황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다산 네트워크는 보니까 재무도 한번 보셨어요. 봤더니 자 5G 중에서 이 적자가 안 나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5G가 적자거든요.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 하면은 5G에서 완빵인 주시고 적자 엄청나게 오지게 나는데 보시면은 현금성 자산 1,000억 들고 있어요. 부도 안 맞아요, 이런 거.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8,100원 15% 3,900원 추가 매수 30% 늘려놓으면 4,000원 잡고 6,000원. 제가 봤을 때 이거 어느 시점에 좀 버티시다가 어차피 지금까지 버티셨으니까 메타버스가 제대로 구현되고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넘어가면서 2024, 2025 가면 자율주행 상용화되고 뭐 드론 얘기 나오고 그죠? 이제 차도 그냥 자기 혼자 가야 되고 막 그러는데 5G가 뭐 최고의 5G가 아니면 그거 불가능하죠? 결국은 지금 경제가 그 코로나 때 너무 저게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돈을 준 다음에 그거를 너무 급격하게 그걸 주워 담고 있는 어떤 이게 문제가 돼서 그렇지 결국은 5G는 애증의 5G지만 결국은 5G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를 믿으신다면 좀 더 인내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금리 인상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주가가 못 올라가고 그냥 옆으로 긴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 저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이름 석자 있습니다. 이 정보. 대신 추가 매수 하셔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단가가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6,000원에서 7,000원 수준으로 갔을 때 제가 이토마토에 있으면 또 질문하시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이거 그냥 팔고 좀 더 안정적인 주식으로 교체하는 그렇죠? 이거는 양단 간의 선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도보다는 보유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매수 타진 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못 가도 6,000원 이상은 갈 만한 주식이며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회사가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몇백억씩 100억이 넘는 것을 이렇게 투자 안 합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를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이 일단은 1,000억이 된다라는 이 점을 믿고 가볼 만하지 않냐.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야, 이 바닥에서 이런 네. 추가 매수를 이제 음흠. 시청자님, 네. 네. 추가 매수 시장 상황에 따라 가능하대요. 아, 네, 시장 네. 상황을 봐가면서. 예, 네네네. 그래서 6,000원, 7,000원 사이에서 매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 다음에도 뭐 이종국 전문가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진단을 우리 이종국 전문가님이 최근에 좀 자주 나오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네. 이제 또 상황 봐가시면서 헷갈리시거나 그러시면 이 종목 갖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네. 꼭 네, 잘 너무 고맙습니다. 예,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 아, 이 5G 관련주들 참 사연 많죠? 네, 님도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연 그때 많아요. 매수하실 때만 해도 그랬을 거예요. 5G 무조건 가지. 그렇죠. 5G 하나쯤 있어야지. 그렇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LTE에서 이제 5G 네. 넘어가면서 뭐 자율주행 이러면서 뭐 미국에 다 깔리고 유럽에 다 깔리고 네. 이래가지고 좋았었는데 이게 또 그렇지도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항상 무조건이라는 거 없는 모르겠어요. 거고, 막 예. 항상 낙권에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늘 한 번쯤 객관적인 판단을 자꾸 내려봐야 됩니다. 중간 결산 하셔야 돼요. 약간 여기 결산하는 곳입니다. 결산했다가 잠깐 차 대고 잠깐 쉬었다가 가시고. 진짜 프로와 함께 결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을 가볼 텐데요. 이번엔 자, 뭡니까?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닉네임 금돼지님께서 아. 보내주신 종목인데, 돈 많이 버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종목이 금돼지가 되지 못한 종목이 하나 있네요. 흑돼지인가요? 아, 이게 지금 젠백스거든요. 네. 매수 가격이 24,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얼마입니까? 11,850원이요. 또 이러네요. 반토막이 더 났어요. 그런데 비중이 40% 너무 이렇게 많은데요? 가지고 계십니다. 아, 젠백스가 사실 뭐 고점은 24,000원 저거보다 더 나왔었던 종목이죠. 네. 지난해가 아니죠. 2020년 1월쯤에 그때 4만 원이 재작년이요. 넘어갔던 종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24,000원 매수하셨을 때도 예.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그래서 설마 더 빠지겠어? 했는데 거기서 반토막이 지금 더 났습니다. 아하 참. 와,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내려온 종목인데, 야, 이거 오늘 뭐 2부 가면 갈수록 지금 고난이도의 종목 진단. 네. 이종복 전문가님,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희가 무엇비서도 죄송하지만, 아, 이 종목은 진짜 어렵네요. 구출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거 구출 가능한데요. 어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거 얘기했는데 오늘 장중에 마켓탄에서 어처구니 얘기했지 않습니까? 막 맞아요. 예. 우리가 진행자도 그렇고 저도 웃은 게 이게 재미로 웃거나 막 이래서 웃는 게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고 허탈해서 웃는 거거든요. 대부분 시청자분들은 그런 거 아시죠?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게 이게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은 이거 24,000원에 40% 몰렸고 지금 11,000원이면은 잠도 안 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근데 웃는다라는 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거지만 이 젠백스만큼은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그 NK맥스인지 뭔가 그 뭐 좀 불안한 종목 물어봤을 때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주식은 호재가 지금 안 먹혀요. 장이 약해서 그래요. 보시면 알츠하이머 미국서 임상시험 첫 환자 등록 이제 첫 걸음이 그 첫 술이 뭐 절반이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용어가 좀 약한데 일단은 미국에서 첫 환자 등록이 됐는데 이게 진짜 첫 환자면 이거는 임상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반등 나오고 그럴 때는 이런 주식이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다시피 회사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주식은 알츠하이머 쪽에서 이쪽 미국 쪽에서 기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돈 문제 뭐 자본 문제나 이런 것도 뭐 충분하다라고 회사에서 계속 떠들어대고 언론 플레이가 참 잘 나오는 주식이에요. 원래 이 주식이 이 젠백스라는 주식이.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임상 실타는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죠? 이제 이게 얼마나 진짜이냐가 중요하지만 저는 젠백스는 좀 우직하다. 그죠? 주가의 흐름도 보시면 10년 차트를 보면 10년 차트의 박스권 저점입니다. 이무기가
용이 되려고 모양을 지금 이거는 이토마토 전체 분들이 보셔도 돼요. 다만 지금 시장 상황과 어떤 제약주의 어떤 그죠? 주가 흐름이 좀 거시기 해서 뭐 지금은 좀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241선을 뚫으면서 내가 이용이야 하면서 가면 저분이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가능성 있다. 제가 요렇게 진단 드릴게요. 이 주식은 4만 원에서 만 원의 박스권을 그러니까 저점에서 잘 잡으면 4배짜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2010년도부터 10년간 4만 5천 원 가서 만 원, 4만 5천 원 가서 만 원, 2, 3년 박스 4만 5천 원 가서 만 원. 가든지 좀 박스 그리겠죠. 박스 그리다가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어떤 제약주보다 저는 이종복 증권 전문가는 젠백스의 어떤 내용이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죠?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젠백스입니다. 지금 채팅창 통해서도 너무 많이 내려온 종목이니까 지금 관심을 두는 분들도 계시고 젠백스를 또 매매를 해보셨던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만큼 많이들 눈길을 주는 종목인 것 같은데 주가가 정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걱정 많으셨을 텐데요. 일단은 젠백스의 내용이 크게 나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보유를 해보시면서 매수가까지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시네요. 네. 아무쪼록 손실 보지 않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젠백스까지 이렇게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미국장은 지금 네. 장 초반에 이제 개장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가 한 0.34. 네. 요 정도. 그리고 나머지 다우지수하고 S&P 500은 거의 강보합. 거의 보합 근처예요. 네. 지금 그 상태에서 혼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전화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부 들어서는 전화 많이 뺏어가시네요? 바꿔달라고 했어요. 뭔가 하고 싶어서 여기 와가지고 계속 언제 그런 거야, 도대체? 유튜브만 할 수 없잖아요. 노련하게 바꾼 거죠. 예. 빨리 받아보세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전화님! 네, 여보세요? 연결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씩씩하십니다. 예. 자, 우선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을까요? 네온테크요. 어허, 네온테크. 보니까 오늘 많이 빠졌네요. 얼마에 사셨어요? 3,500원에 잡았습니다. 3,500원인데 지금 3,2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밀렸죠? 자, 어쨌든 이 네온테크 관련해서 비중은 얼마나 담고 계세요? 비중은 10% 2천 줍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번 네온테크가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네온테크 관련해서 어떤 게 가장 궁금하셨어요? 종목 진단을 좀 부탁합니다. 더 빠지면, 저기 지금 5일선에서 빠지면 던져야 될지 아니면 보유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일선이면 이제 단기로 지금 계속 대응을 하시겠다는 얘기 같네요. 그쵸? 짧게. 대량 매집한 어제 1,10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그렇죠. 예. 팍 터졌다가 지금. 네네네. 예, 그쵸. 대량 매집군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면 어찌해야 될지 판단을 좀 바랍니다. 네, 또 차트적인 그런 분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늘 전화 주셨네요. 전문가님, 네온테크인데요. 지금 뭐 거래량 한번 크게 터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음봉을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거 드론 뉴스 나와서 이제 목요일날 날라갔고 차트가 안 만들어져서 60일선 부딪히고 밀렸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는 여기처럼 여기는 처음에 폭락장이라 이것도 아마 당황했었을 겁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모자 쓰고 확 여기서 이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고 웬만큼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시장의 변수인데 이분 사신 가격이 3,500원이면 그죠? 아직까지 하죠. 그러니까 좀 되게 실력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수도 아니고 그런 느낌? 60일선이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 주식은 떴을 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60일선을 뚫고 올라간 주식. 뚫고 올라간 주식이 밀릴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매매의 스킬인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떠서 있다가 4,500원에서 3,000원대로 급락시켜 놓고 이렇게 날아갔죠. 여기는 기세가 아까 처음에 첫타 종목 어떤 분이 질문했던 그 강원에너지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 걸 지금 기억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추세 패턴이 중요한 거예요. 순환매도 중요한 거고 변곡점에서 중심 이론이 그런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부터는 60일선이 위에서 밀려 내려오는 주식은 갭상승이 나오면 따라가지 마라. 그럼 언제 사는 거냐? 그게 5일선, 20일선 전저점으로 붙을 때 거기서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밀리면 가끔가다 쓰는 용어 있죠. 개구리가 멀리 뛸 때 움츠리듯이 여기서 한번 쭉 당겼다가 밀리고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돌리면 하락하는 60일선을 뚫고 이중바닥으로 급등주 패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삼산을 만들겠죠. 이거 명분이 있는 주식이니까 단가가 애매한 게 문제야. 그 다음에 네온테크도 실적은 없는 회사지만 그 비행기 드론 관련주에서는 경쟁력은 있는 회사다. 시장에 따라 3,000원 수준으로 흔들 수는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고 만약에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 3,500원 이상 가면 추가 매수한 건 파셔야 돼요. 나머지 이 주식은 못 팔아도 4,000원 정도는 4,000원 정도라고 하면 3,900 3,950원 3,890원 이것도 4,000원 정도라고 하는 게 맞죠? 지금 가격은 3,200원이니까 못 팔아도 4,000원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주식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000원 정도 왔다 갔다, 4,000원 네. 정도 왔다 갔다 해서 추가 매수 가능한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확실히 명분이 있죠. 네. 드론과 관련된 그런 이슈 안에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고 또 시청자분께서 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님이 그거에 맞춰가지고 중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매매 전략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해결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쉬십시오. 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영화테크 네. 들었습니다. 아주 마지막까지 영화테크가 아니었죠? 영화테크 아니죠. 네온테크. 테크 들어가는 게 여러 개 있어가지고 지금 10시 44분입니다. 제가 네. 약간 정신을 놓을 때가 슬슬 됐죠. 자다 깼어요? 졸려 약간.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정신을 확 깰 수 있도록 그렇죠. 저희가 종목 진단 많이 도와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거 그거잖아요. 핵심. 이제 한 주 끝났고 다음 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심지어 저 웬만하면 여기서 그 마켓텐 얘기 안 하고 싶은데 하여튼 마켓텐에서 다음 주에 이종목 전문가님이 중요 지표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별로 없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예. 다음 주에 중요한 게 많다. 그럼 빨리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예. 전문가님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이종복 시간이죠.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나 보다. 제가 오늘은 좀 긴장을 좀 여러분들 풀어드리기 위해서 아까도 보면 이렇게 종목 진단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의 뜻이 들어간 거니까 종목 진단 받는 분들은 그 점을 잘 참고하세요.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함이 떨어져요. 강력함이 떨어지고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강력한 거다라는 말씀 또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실금실금 근데 이게 종가까지 유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시면 나스닥이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특별한 지표도 없는데 머리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61선 장기 평선 각으로 얘기하면 지금이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분 네온테크인가 뭔가 따라 붙었을 때 이렇게 61선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갭상승 나오면 따라가지 말라라고 했던 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면은 지금 또 너무 빨리 올리는 것 같아서 좀 거시기 한데 11,200 지금 단기적으로는 요 11,200 여기가 단기 고점 61선 여기가 고점이고 지금 그다음에 900에 800인데 우리나라 야간장이 지금 먼저 반응이 나왔고 오늘 나스닥이 되게 많이 빠지는데도 우리나라 야간장이 급락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변곡점이 기대 반 우려 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나스닥은 나쁘지 않다 정도가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종목이 사진 때문에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요거거든요. 요건 내가 이쪽으로 줄여놓을게요. 지금 보시면 아까 나스닥이 약했던 게 아까 마케팅에서 얘기했듯이 테슬라, 알파벳, 메타, 그죠? 요런 쪽이 약했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얘들이 개파락의 양봉으로 전개가 되니까 나스닥이 강보합으로 빠르게 지금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선물이 강해서 미국 주식이 움직임이 좋아진다가 아닙니다. 미국 주식이든 우리나라든 우리나라는 더욱더 주식이 잘 움직일 때 선물이 잘 움직이는 겁니다. 주식이 안 빠지면은 선물도 안 빠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주식들이 중요한 건데 어쨌든 얘들이 개파락에서 낙폭을 줄였기 때문에 아직 미국장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주에 왜 제가 이 미국 기업 얘기를 먼저 했었냐면 다음 주에 1차적으로 제가 뭐 맨날 날밤 까고 이거 저기 한다고 그랬죠.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잠깐만요. 화면이 보여야 되는데.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그죠? 이들 주식들이 실적 발표가 나올 거예요.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그 중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것 중에 애플은 그나마 시장의 전망치가 근데 엊그저께 그 중국 쪽 관련해서 그 요번에 새롭게 투자를 시작한 것을 일부 축소를 한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까지 다 찾기에는 시간 부족하니까 그 부분이 일단은 변수여서 애플 중립.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시장 전망치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애플은 맑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흐리고 메타가 비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 전망치 나오죠. 시장 전망치를 보시면. 그다음에 또 이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유독 메타 쪽. 그죠? 넷플릭스는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네, 유독 메타 쪽하고 희한하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새 좀 그런데 아마존 보면 페덱스 쇼크 넘을까 하면서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 예. 네. 그러니까 요 아마존하고 아까 얘기 드렸던 그들 주식들 중립 이하. 그다음에 애플은 중립 소소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미국 시장은 약간 하락할 확률이 조금 높은 거죠. 우리가 그걸로 봤을 때. 근데 미국장의 하락할 확률이 높은데 이 미국장의 추세가 5파동에 하나, 둘, 셋, 넷, 4일 올라가고 하나, 둘, 셋, 3일 빠지는 이게 도찌로 보이는 게 저도 참 이건 여러분 도찌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게 도찌로 보이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5파동으로 왔을 때 지금처럼 불안불안한 뉴스가 나오고 불안불안한 상황이면 급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보다시피 계속 하방 경직성을 주죠. 그러면 여기 어디에 시장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확률은 떨어지지만 저는 여기 어디에 시장이 아니겠느냐 정도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살짝 한번 밀리는 거죠. 이렇게 살짝 한번 밀렸다가 어느 순간에 급반등이 나오고 다시 약간 밀리고 다음 방향성 타진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기업의 실적치도 저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수급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 변곡점하고 수급 중에 우리나라는 수급이 지금은 막 여러 가지 이슈를 여러분들한테 막 던지는 겁니다. 결론은 나와 있어요. 이 종목은 결론은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상대방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다시피 수급이 환율이 지금 1,400원 위에 있죠. 근데 외국인들 보시면 최근 9월 29일부터는 이게 크게 샀어야 되는데 어쨌든 작아도 여러분 그죠? 작아도 이걸 누적으로 볼게요.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면은 있다.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면은 있다. 그러면 최저점을 찍은 지점을 우리가 9월 30일로 놓고 보면 2조 2천억을 외국인들은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긍정적인 건 있다. 그 다음에 선물은 매도가 컸었는데 그죠? 매도 규모가 조금 줄었죠.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0월 5일 날도 1조 3천억 던진 부분, 이 부분하고 10월 13일 날 1조를 던진 이 부분, 요것은 그동안에 매수를 풀어준 게 된 거죠. 그죠? 상방포를
풀어버린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하방으로 구축은 돼 있으나 아까 주식을 2조 가까이를 샀죠. 그러면 여기서 장이 급락해버리면 주식 손실 나니까 얘들도 이번에는 장사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외국인 누적수급 법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다시피 6월 달서부터 보면 외국인들은 선물을 2조 넘게 팔았다가 본전 근처로 보합 수준으로 왔고 또 2조 넘게 팔면 보합 수준으로 오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번에도 2조 넘게 팔았으니까 잘하면 보합 수준으로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죠. 주식은 찔끔찔끔이라도 매수하고 있고 업종 대표주들은 이미 하락으로 가 있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는 반등의 기대감이 있는 쪽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표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알려주고 있는데 근데 자꾸 이쪽에서 갑자기 그렇게 그 비둘기적인 혹은 중립적이었던 사람이 초강력 매로 돌변해버리고 채권은 원래부터 올라가고 있었는데 10년물 채권 그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 최고치로 쳐올렸다 하면서 그런 기사나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제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런 게 변동성 요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마켓텐에서 그런 뉴스와 기사에 휘둘리지 말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들을 보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준 그 네크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오늘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해 드린 여러 가지를 종합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은 280에서 300 위로 조금 더 올리면 305까지 아래따는 275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지수 밴드 중기적으로 275, 305 좀 단기적으로 그럼 여기서 단기적인 것은 9에서 13일 정도 코스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짧게는 280에서 300 정도 거기에 중심을 290 지금 딱 29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로도 갈 희망이 있고 아래로 다시 밀릴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게 반반이지만 여러 가지 내용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내려가는 건 두렵지 않다. 오히려 올라가게 되면 300에서 305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의 비중을 좀 줄여서 조금 더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 교체를 한번 해보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마켓텐에서도 누차 강조를 드렸지만 2차 전지 펫배터리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 재료 그죠? 그런 쪽 플러스 이제 장이 좀 긍정적으로 될 것 같은 어떤 기대감이 강할 때 제약, 메타버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거의 왔습니다. 여러분 거의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펀치는 다음 주 금요일 9시 30분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시장의 핵펀치가 그러니까 이종복 입장에서 핵펀치면 주식하는 분들한테는 긍정이 되는 거죠. 이종복 입장에서 핵펀치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종복 입장에서 핵펀치를 나낼 수 있어 보이면 바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반판 치킨. 그죠? 예,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중요하고 아, 지금이 양년 반 예. 후라이드 반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관련된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는 시장 이후에 어떤 섹터로까지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을지까지 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모르시겠으면 다시 돌려보기. 저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까지도 시간 뭐 많이 지나갔네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도와주신 우리 이종복 전문가님 예. 인사드려보겠습니다. 같이 따라하고 네. 있어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자, 뭐 해볼까요? 네. 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또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세요. 네. 다음 주도 쉽지 않은 그런 장이 되겠지만 네. 지금처럼 이렇게 좀 미리 전망하면서 좀 단단하게 견조하게 움직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